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흔히 말해서 튜닝램, XMP램이라고 불리는 고클럭 램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올로아이의 워호크 플래티넘 SE 화이트 패키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로아이 램은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가성비 좋고 디자인도 예쁜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제가 가져온 제품은 올로아이 제품들 중에서 워호크 라인업 중에 스페셜 에디션 화이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조텍코리아에서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가격부터 살펴보면 출시 초기에는 17만 6천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품절 상태이고 최근에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다시 판매를 하더라도 가격은 다소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삼성의 비다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오버클럭 수율이 낮은 제품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제가 받은 이 제품은 꽤나 수율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현재는 3200클럭의 CL14 제품은 16기가 팩과 32기가 팩으로 두 가지만 판매되고 있지만 3200클럭 CL16 블랙 색상의 제품도 출시가 되기도 했고 초기 워호크 라인업이 판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블레이드 제품군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군들을 수입해서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AS의 경우에는 라이프타임 워런티를 적용해서 제품이 단종되기 전까지 무상 AS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조텍하면 또 AS라서 보증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자, 잡설이 많았는데 우선 디자인을 살펴보면 고급스러운 흰색 박스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개봉 상태인데 개봉 전에는 투명한 비닐로 밀봉이 되어 있어서 재포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전면에는 램의 모양과 글씨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그리고 뒷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글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뒷면의 글씨들은 반짝반짝하지가 않네요. 아무튼 측면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데 이렇게 당겨서 여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튜닝램을 구입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투박한 투명 플라스틱에 덩그러니 들어가 있는 제품들만 봐왔었는데 올로아이 제품의 경우에는 저렴하면서도 이런 디테일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본품을 보게 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아무튼 화이트 제품인 만큼 하얀색의 PCB 기판까지 역시 디테일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램의 높이가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서 순행 쿨러 사용자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공랭 쿨러를 사용하신다면 그 중에서도 대장급의 공랭 쿨러라면 간섭이 생길 여지가 많아 보여서 구매하기 전에 확실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방열판도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분해를 해봤는데 써멀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은 모습이고 방열판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얇아 보이네요. 반대쪽에 LED가 들어가 있는 방열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분해하기가 어려워서 결국 포기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튜닝램들이 보통 그렇듯 램의 기판 자체에 LED 소자가 이렇게 붙어있어서 위에 플라스틱을 통해서 빛을 확산시켜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LED 소자의 경우에는 총 8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네요. 요즘에는 방열판만 구매해서 램에 장착하면 이런 튜닝램처럼 LED 효과를 볼 수 있게 됐지만 추가로 구매하는 방열판의 경우에는 케이블들을 연결해야지만 LED가 나오는데 이런 튜닝램을 구입하게 되면 램 슬롯에 장착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LED가 들어오기 때문에 선정리가 귀찮으신 분들이나 램 오버클럭을 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입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제품을 살펴봤는데 사실 튜닝램이라고 하면 대체로 감성을 많이 생각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오버클럭을 통해서 게이밍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주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능 영상보다 단순하게 감성만을 원하신다면 방금 전에 말했듯이 방열판을 구입해서 장착하는 방법도 있겠고 3200클럭의 CL16이나 3600클럭의 CL18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맞겠고 오늘은 3200클럭의 CL14 제품을 가져온 만큼 램 오버클럭도 진행을 해봐야겠죠. 우선은 테스트 사양은 이렇습니다. 기가바이트 보드가 라이젠 쪽에서는 호평을 받고 있지만 인텔 라인업에서는 램 오버클럭이 굉장히 안 들어가기로 소문난 보드인데 4000클럭의 CL17로 안정화가 된 만큼 램의 수율에 있어서는 저렴한 제품 치고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라이젠의 경우에도 이렇게 3733클럭의 CL14로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이밍 성능은 어떨지 살펴볼 건데요. 테스트 사양은 다시 한번 이렇고요. PU와 보드를 바꿔서 램 클럭도 조금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선은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쉐어툼에서는 램 오버클럭 전후의 차이는 평균 프레임은 32%, 하위 1% 프레임은 41%로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의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은 27%, 하위 1% 프레임은 25%, 더 디비전 2는 평균 프레임은 18%, 하위 1% 프레임은 24%, 토탈워 3국에서는 평균 프레임은 19%, 하위 1% 프레임은 33%, FPS로 넘어가서 오버워치는 평균 프레임은 45%, 하위 1% 프레임은 44%,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에서는 평균 프레임은 32%, 하위 1% 프레임은 42%로 이렇게 램 오버클럭만으로도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6가지 게임의 평균 값은 평균 프레임은 28.8%, 하위 1% 프레임은 34.8%로 램 오버클럭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28%의 차이는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RTX 3070에서 RTX 3080으로 그래픽카드를 한 단계 윗급으로 교체한 수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CPU와 메인보드가 받쳐준다면 튜닝램을 구입해서 램 오버클럭을 해주는 게 그래픽카드 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인텔도 B560 보드부터 램 오버클럭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튜닝램이 아니더라도 램 오버클럭은 반드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올로와이의 워호크 3200 CL14 제품의 언박싱과 램 오버클럭 전후의 성능 차이까지 알아봤는데요. 램 오버클럭은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부를 조금 해야 하는 부분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은 공인비를 지불하고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방금 보셨듯이 성능적인 면에서는 확실하게 상승이 있기 때문에 본인 예산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디램 가격이 꽤나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른다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하루빨리 그래픽카드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부품들의 가격이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